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EU도 화웨이 통신장비 제재 중국 대응 고심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EU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드디어 제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대응하는데 고심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대응의 수위를 낮추면서 미국 주도의 대중제재에 EU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EU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니 너희들도 해줘 라고 했는데 그게 되는 것이죠. 디리스킹과 같은 경우는 핀셋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첨단 분야 및 군사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만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는 명제에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더욱 제재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미국에게 꾸준히 주장했던 통신장비 분야의 제재라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5G를 넘어 6G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의 제재라 중국 입장에서는 더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에는 첨단 산업, 반도체, 통신장비, AI, 바이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퇴보는 확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이 아무리 특허를 발표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 특허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른 특허를 이용해 사용해 나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퇴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다른 걸 쓰고 있고 중국은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무리 특허가 있더라도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협업, 공동연구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EU와 반도체 부분의 협력을 약속하면서 EU의 화웨이 제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도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EU도 화웨이 통신장비 체제 중국 대응 고심입니다. 1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EU가 회원국들에게 중국의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이동통신장비를 의무적으로 금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월 5G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사업자는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죠. 벌써 3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부터 인텔과 퀄컴과 같은 자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산 부품을 쓰는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5G용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죠. 화웨이가 인증하지 않고 컴퓨터 성능을 무단으로 쓸 수 있는 통신 연결 기능, 백도어를 설치해 기밀을 빼낸다라는 이유입니다. EU가 2020년에 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이슈가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이 EU의 입장을 받아들여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신장비의 제한은 단순히 통신장비의 제한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원하는 1 플러스 A 플러스 N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죠.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은 미국에 의해 망가졌지만 자회사였던 아너를 통해 이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언급되었던 1 플러스 A 플러스 N입니다. 이 그림이고요. 그 가운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는데 1은 스마트폰, 8은 TV, AI 스피커, 스마트 글래스 안경이죠. 스마트워치, 자동차, 이어폰, 컴퓨터, 스마트 패드 이렇게 나오고요. N은 스마트 홈이라고 가전제품,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이동, 사무실입니다.
최근에는 아너가 팹리스 업체를 만들어서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의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1 플러스 A 플러스 N 전략은 스마트폰을 중심축으로 이루고 있으나 그 기반에는 통신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 플러스 A 플러스 N 자체가 통신 장비가 갖추어진 것에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 두 축이 원래는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 화웨이는 통신 장비로 계속 나가고 있고, 아너가 스마트폰의 최고자가 되려고 지금 중국에서 노력하고 있고, 아너를 통해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지금 만든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고, 아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화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 제재 EU도 동참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이자 중국 반도체를 주도해왔던 기업이죠. 그러나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내겠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은 수년 동안 화웨이 제재에 집중했으며 이제 EU도 미국에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EU의 동참을 위해 미국은 중국을 향한 제재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EU의 동참이 유력해지자 EU를 우회를 삼아 미국의 공세를 피해 나가려던 중국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깊이 들어갈 내용은 중국 통신장비 제재 회피했던 EU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5G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화웨이와 ZTE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침을 따른 EU 회원국은 EU 전체 회원국 중에 3분의 1가량. 외신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 중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영국만이 5G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이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유럽의 통신 컨설팅 기업인 스탠드 컨설트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의 5G 무선 접속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공급하는 하드웨어가 각각 59%, 41%, 1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럽 업체,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지금 독일 보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영국도 지금 계속 뜯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벌써 41%라는 것이죠. 또 작년 말 기준 현재 유럽 31개국 5G 장비의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공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웨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에 따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리스킹. 이 용어가 처음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대중정책과 관련된 연설에서 이 말을 처음 쓰면서부터입니다. EU가 냉전 시절처럼 중국과 적대적으로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디리스킹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성이 있는 곳만 딱딱 구분해서 탈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낭패를 봤으니 중국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위험을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미국도 화답했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4월 27일 미국의 브루스킹 연구소의 강연에서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다라는 점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G7의 공동선언에까지 오르게 됐죠. 디리스킹은 첨단 분야 및 군사 무기 분야의 한정에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쪽, 그리고 AI, 양자 컴퓨터,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딱 들어봐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처럼 디리스킹의 이슈가 국제화가 되자 독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안보상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부품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제재에 대해 톤다운을 하자 독일도 독일의 5G 중국산 통신 장비 등으로 인해 미국과 독일 간의 정보 공유가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경고를 독일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트리트저널도 지난 3월 독일 내무부의 막시밀리안 칼 대변인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 공급자의 신규 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EU가 5G 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검토해달라는 회원국들에게 요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7일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네덜란드는 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려고 하느냐? 라는 그러한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배경, 반도체 공조입니다. 지금 특별히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공조가 있습니다. EU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첨단 반도체 기술력 확보. 이 때문에 EU는 지난 4월 18일 43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62조 원을 투입해 자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EU 반도체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5%에서 20%까지 확대한다라는 것이 이 법의 목표이죠. 유럽에 이렇다 할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업은 없지만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의 ST마이크로,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등의 팹리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은 자체적인 반도체 설비 장비를 갖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비 장비는 최첨단 공정을 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EU는 이들 기업들이 대만의 TSMC, U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본의 니콘 등과 협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놀랄만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 반도체 산업 압박에 EU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EU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한 상황이죠. TSMC와 인텔이 독일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미국 중심의 치포 동맹은 EU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치포 동맹을 결성을 하는데 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서로 통합하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치포를 주도하고 있는데 EU는 여기에 빠져 있어 자칫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EU가 화웨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매우 집요합니다. 미국은 2019년 5월부터
퀄컴과 인텔 등 자국 기업은 물론 미국산 부품을 쓰는 외국 기업들도 화웨이의 5G용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4G용 반도체 수출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미 5G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힘을 쓸 수는 없지만 4G 스마트폰을 만들어 여전히 중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화웨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EU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우선 백도어를 통한 안보 위험이 있다지만 그 증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처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이 유럽에 끼친 악영향을 경험한 EU가 이제 화웨이라는 화근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톤다운을 해서 지금 한 거죠. 물론 이 선택의 몫은 EU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의 목적은 5G를 넘어 6G까지 더 넓혀보면 인공지능,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생태계에 중국의 통신 장비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미국과 EU 공조 차단에 힘쓰는 중국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EU가 공조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화웨이는 자사 5G 제품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EU의 계획에 대해서 유럽 대변인이 이메일 성명을 통해 어떤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의 안보 위험을 말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유죄 추정으로 눈을 뜨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화웨이가 백도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유럽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시장경제, 자유무역, 공평경제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사안을 정치화, 안보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EU의 이런 행보에도 압박보다는 설득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EU와 관계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중국이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EU 붙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이 외교 담당 중앙정치국원과 친강 외교부장, 왕원타워 상무부장을 유럽에 보내 중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바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미국의 낮아진 제재 수위 때문에 대중경제에 대한 보호조를 맞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이게 톤다운이 됐기 때문이죠.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칩포 회원국인 대만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첨단 기술에 속하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고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의 제재가 단순히 화웨이 제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이러한 양자역학의 시대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5G, 6G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화웨이 통신장비, 특히 5G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5G 통신장비를 사용해서 이러한 위험 리스크를 점점 줄이는 그러한 기술을 지금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